백신 예약은 어제도 쉽지 않았습니다. 50대 후반, 만 55세에서 59세의 예약이 어젯밤 8시부터 재개됐는데 사람들이 몰리면서 접속이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백신이 제때 공급될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신청 대상을 분산한다 하더라도 예약 때마다 이런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114시간을 기다리라거나 아예 접속할 수 없다는 안내만 뜹니다. 어젯밤 접종 예약 사이트 상황입니다. 지난 12일 사전 예약 조기 마감으로 예약을 못한 만 55세에서 59세 167만 4천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접속 지연과 장애는 1시간가량 이어지다 서버 재가동 이후 서서히 해소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젯밤 11시까지 약 40만 명, 대상자의 24% 정도가 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 토요일인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청 연령을 나눠 53세부터 54세는 일단 19일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 50세부터 52세는 20일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 사이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21일 밤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는 50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9월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40대 이하 2,200만 명의 예약도 걱정입니다. 마스크와 같은 오브제나 아니면은 다른 연령층에 따른 그런 접종 분산이나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분산 예약이 돼서 예약에 어려움이 없게끔 그렇게. 그래도 예약 시작 당일 신청자가 몰리는 건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신의 일정에 맞추려는 목적도 있지만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50대 초반 접종 일정이 8월 중순으로 한 주 미뤄진 상황입니다. 백신이 100% 확보가 안 된 상태라고 하니 또 2차까지 완료하려고 그러면 9월 중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는 확보한 물량은 충분하다며 국내 공급 일정에 따른 예약 및 접종 변경 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불편과 불안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저녁 6시 이후 접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종 예약이 몰리듯 낮에는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하루 종일 수백 미터의 줄이 또 이어졌습니다. 폭염까지 덮치면서 시민과 의료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땅 위로 아지랑이가 이글거립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임시선별 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은 폭염 때문에 더 힘듭니다. 뙤약 볕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너무 더워서. 더위 같은 거 피하시려고 뭐 준비하신 거나 그런 건 있으세요? 이거요. 부채로. 네. 부채에 양산, 미니 선풍기도 써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줄 서 계시는 분들이 이런 뜨거운 날씨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했죠. 예. 실제로 쓰러지는? 예. 그저께 그렇습니다. 의료진도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방호복까지 입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다리 밑으로 흐른다. 뭐가 흐른다. 네, 발까지 흐른다, 땀이. 그냥 무조건 퇴근하면 무조건 그냥 가서 씻어야 돼요. 다른 약속 하나도 뭐. 오전 검사를 끝내면 짧은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좁은 컨테이너지만 잠시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많아진 만큼 대기자도 많은데 그에 마땅하게 이제 의료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고 이제 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는 날씨도 더워지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저희한테 불평불만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했고 뭐 끝나긴 할까? 뭐 아직은 그냥 막막하다는 생각이 아직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해야지 그냥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 끝나면 검사소 앞은 다시 수백 미터 장사진을 이룹니다. 조금 힘은 많이 드는데요. 근데 또 댁에 있는 분들도 너무 고생이시니까 또 다 같이 그거 하는 거라서 조금씩 그냥 위로를 받는 거죠. 저분들도 힘들시고 우리도 힘들고. 지금은 피로가 정말 많이 누적된 상태죠. 지금 그냥 인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무서운 확산세를 막기 위해 시민도 의료진도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젯밤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 등 가족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사실에 기초한 검증이라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해선 여러 사람의 조언을 구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박지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먼저 자신의 대권 도전은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지내셨고 그래서 여권에서는 야권으로 출마하는 게 자기 부정이다 이런. 여권의 그런 지적은 그게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가 싶고요. 최근 논란이 확산되는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사실에 기초한 검증이라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저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저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어떤 팩트에 기초한 것이라면 네. 저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설명도 해드리고. 국민의힘의 입당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상당 기간은 제가 여러 다양한 국민들과 전문가와 또 정치적인 그 어떤 조언을 해 주실 분들을 네. 다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고. 네. 여권의 정치 공작 의혹을 제기한 이동훈 전 캠프 대변인에 대해선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선 한국 외교안보의 중심축은 미국이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해 2017년 대권 도전 경험 등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예정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만드는 수치들이 미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미 중앙은행 연준의 입장은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결국 누그러질 것이고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랐습니다.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오름폭입니다. 전문가 예상치 4.9%를 크게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한층 가중됐습니다. Let's be clear. Inflation is a tax hike on everyday consumers and small businesses. Inflation is accelerating at the fastest pace in 13 years. Inflation has increased notably and will likely remain elevated in coming months before moderating.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결국 누그러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일시적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며 양적 완화 정책에 당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디지털 통화와 관련해선 디지털 달러를 갖게 되면 가상화폐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상화폐가 미국에서 주요 결제 수단이 되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계속 풀겠다는 파월 의장의 신호에도 뉴욕 증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소폭 오른 반면 나스닥은 이틀 연속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던 50대 청소 노동자가 숨진 사건,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노동자가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CCTV 영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쓰레기는 크게 늘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을 오르내리면서 겨우 끌고 다닐 정도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한 여성이 빗자루를 들고 들어옵니다. 이어 복도 곳곳에서 쓰레기를 모읍니다. 일반 쓰레기부터 재활용까지 다양합니다. 무거운 듯 겨우 끌고 다닙니다. 쓰레기장으로 가는 수레에도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 씨가 숨진 당일 일하는 모습입니다. 유족들은 코로나로 인해 쓰레기가 늘어 힘들어했다고 말합니다. 저희 학교가 식당을 많이 폐쇄를 했어요. 기숙사에서 밥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쓰레기는 굉장히 많이. 동료들의 증언도 같습니다. 예전보다 쓰레기량이 한두 자루 정도 더 많이 나왔었어요. 이 씨의 업무량을 서울대 쓰레기 수거업체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이 씨가 일했던 기숙사 동입니다. 2년 전엔 이곳에선 쓰레기가 약 600m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엔 1000리터에 육박했고 올해 들어선 이미 7월에 그 양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쓰레기 양이 2배 가까이 는 겁니다. 쓰레기 1000리터를 배출 무게로 따지면 1톤에 가깝습니다. 이 많은 양을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5층 건물에서 혼자 수거해 날라야 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일이 힘들다고 관리자에게 하소연도 해봤지만 돌아온 답은 억울하시겠네요 정도였습니다. 결국 퇴근 시간까지 쓰레기를 치우다 지쳐 이 씨는 휴게실에 이불을 폈습니다. 그러고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험하게 숨지기 전 겨우 허기를 속인 건 컵라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불을 피고 누웠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우리 아내 옆에는 컵라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JTBC 김필준입니다. 청소 노동자들에게 서울대가 보게 한 시험도 또 논란이 되고 있죠. 공개가 된 시험 말고 이후 또 다른 시험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씨가 숨지기 열흘 전 서울대가 청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치른 시험입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름을 한자와 영어로 쓰란 겁니다. 자신이 청소하는 기숙사의 준공 연도나 수용 인원을 쓰란 문제도 있습니다. 기존에 공개됐던 1차 시험에 비해 난이도를 더 높인 겁니다. 2차 시험은 지난달 16일에 치러졌는데 열흘 뒤 이 씨가 숨지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생전에 가족들에게 시험과 관련해 황당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보고 사람들을 업무랑 상관없는 그런 관리를 하려고 한다. 함께 시험을 봤던 동료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시험이 엄청 기분 나빠했어요, 저한테. 이런 시험 왜 보냐고, 예고도 없이. 서울대 일각에서는 청소 노동자에 대한 시험이 정당한 직무교육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응대에 필요한 소양으로 봤단 겁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가 질의를 하자 서울대는 좀 다른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험을 보게 할 별도의 근거는 없다는 답을 보내온 겁니다. 현행법 위반의 소지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는 법 위반 처벌과 관계없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심각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고, 서울대는 뒤늦게 시험 문제의 적절성 등을 학내 인권센터를 통해 조사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최선을 다해 개선할 예정이란 입장을 JTBC에 전해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